오늘 현장 플러스 첫 번째 시간에는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대표 게임 업체인 NC소프트의 최대 주주로 있는 넥슨이 그동안에는 이 NC소프트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었다고 했지만 이제 경영 참여를 하겠다라고 변경 공시를 했습니다. 과연 그 속내는 무엇이고 이에 따라서 이 넥슨과 NC소프트 간의 어떤 지분 경쟁 그리고 경영 경쟁이 펼쳐질지 한번 취재기자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규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규찬 기자는 항상 이제 저희와 이야기를 나눌 때 재밌는 제품에 대한 소개들,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은 좀 이야기가 좀 약간은 무거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닙니다. 더 재밌는 얘기입니다. 더 재밌어요. 그렇죠. 돈 얘기니까요. 그리고 싸움 얘기. 네, 그렇죠. 멀리서 보면 볼수록 원래 싸움 좋다는. 구경이 제일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멀리서 봐야 좀 이 싸움이라는 거는 좋더라고요. 가까이 가면 제가 다치고. 자,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 넥슨이 지금까지는 NC소프트의 지분을 보유를 하면서 굉장히 관계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네. 뭐 사업도 여러 가지 같이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최근에 갑자기 어제였죠. 경영에 참여하겠다라고 네. 변경 공시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넥슨의 공식 입장은 그 양사가 더 긴밀하고 체계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네. 밝혔는데요. 그동안 넥슨은 최대 주주이긴 한데 투자 목적이 단순 투자, 그러니까 재무적 투자자라고 볼 수 있었죠.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협력해야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좀 있었다라는 게 넥슨의 주장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뭐 게임을 같이 만들어 보거나 여러 가지 협력을 했는데 모두 실패를 했고요. 현재는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고 있는 것도 없어서 네. 성과 없이 끝났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NC소프트의 김택진 대표가 최대 주주 자리를 넥슨한테 지분을 팔면서 넘겨줬는데 그때 이유가 힘을 합쳐서 글로벌 게임 회사를 인수해서 한번 글로벌 무대로 도약하자라는 네. 거였는데 당시 이제 EA라든지 벨브라든지 여러 후보가 있었는데 결국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럼 게임이나 같이 좀 만들어 볼까라고 해서 마비노기 2라는 게임을 같이 만들려고 팀을 구성했는데 네. 이것도 작년 1월에 팀을 해체했습니다. 이유가 너무 일하는 스타일이 달라서 안 맞는다, 시너지가 안 난다고 해서 중단한 상태인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넥슨이 별 수 없다, 경영 참여를 좀 해야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뭐 사례를 짚어주셨는데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경영 분쟁이라든지 뭐 마찰들이 좀 있었나요?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표면화된 경우는 없었는데요. 네. 그동안은 그 넥슨이 아무래도 최대 주주긴 하지만 경영 참여는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옆에서 간섭을 하더라도 방법도 없었고 네. 구체적으로 부딪힐 만한 그런 상황은 없었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경영에 좀 참여를 하겠다라고 넥슨 쪽에서 밝힌 상황이고, 자, 이런 가운데 과연 NC소프트는 이런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데 이런 뒤통수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뭐 일단 넥슨의 이야기한 그 협력을 위해서다라는 네. 걸 믿을 수 없다. 라는 입장이고요. 네. 작년 10월에 넥슨이 NC소프트 지분을 추가 매입을 할 때 매입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서 그때 단순 투자라고 밝힌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3개월 전엔 단순 투자였다가 3개월 뒤에 말을 바꿨는데 널 어떻게 믿겠냐? 그렇죠. 그래서 말을 뒤집었다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두 회사의 철학도 다르고 비즈니스 모델도 다른데 어설프게 경영에 개입하게 되면 오히려 NC소프트의 경영이 더 흔들리고 안 좋아진다. 그럼 주주 가치도 훼손된다라는 게 지금 NC소프트의 주장입니다. 네. 3개월 전에 지분을 매입하면서 넥슨의 지분율이 14.8% 정도에서 15%를 살짝 넘었는데요. 네. 이 기준이 참 절묘합니다. 공정거래법상으로 지분을 15% 넘기면 네. 이제 계열회사로 편입이 돼서 기업 결합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넥슨이 이 심사를 받기 위해서 일단 15%를 넘기고 심사를 받고 나서 승인을 받으니까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라는 네. 상황인데 애초에 이 지분을 매입한 이유 자체가 적대적 M&A를 위한 게 아니었느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넥슨 쪽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넥슨에서는 뭐라고 해요? 넥슨에서는 적대적 M&A라고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 네. 수순만 보면 맞습니다. 넥슨이 원래 행보를 보면요. 단순 투자로 일단 15%를 넘겨서 신고를 해놓고 불공정 공시가 걸리지 않게 딱 3개월 뒤에 네. 목적을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했다가 그때는 좀 더 공정위 심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지분 잠깐 조금만 늘린 겁니다라고 일단 넘어가고 네. 그래서 3개월 뒤에 불공정 공시 안 걸리게끔 한 게 아니냐 이런 전개적인 스텝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사주를 현재 포함하면 김태진 대표의 우호집이 한 19% 됩니다. 네. 그런데 넥슨이 15%니까 5%만 더 얻으면 실제로 격대로 M&A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상황이네요. 그동안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이런 상황이라 국민연금이나 네. 이런 주주들 좀 설득해서 표를 결집한다면 표 대결도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NC소프트가 최근의 모습을 보면 이거를 예측했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건데요. 네. 뭐냐면 그 주가 하락으로 불만이 좀 많았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그 배당금 공시를 하는데 작년보다 무려 470%나 인상했어요. 네. 인상률이 전체 상장사 1위예요. 아. 그만큼 많이 배당을 주면서 좀 주주들을 달래는 모습도 있었고 지스타라는 행사에 나가서 그동안에 NC가 무슨 신작 게임은 항상 비밀로 지키다가 네. 갑자기 딱 공개했는데 그날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뭘 할 건지를 미리 쫙 공개하면서 뭔가 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가를 띄워보겠습니다라는 적극적인 모션을 했거든요. 그리고 특히 결정적으로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인사를 발표했는데요. 네. 윤송희 부사장, 김택진 대표의 와이프입니다. 네, 그렇죠. 이분을 사장으로 승진을 시켰어요. 북미 유럽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데 네. 갑자기 사장으로 승진시킨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창업자 이제 김택진 대표의 가족 경영을 좀 강화해서 네. 넥슨의 흔들기를 좀 막으려는 시도가 아니냐 이런 거고 실제로 넥슨 관계자는 이걸 지목하면서 윤송희 사장 승진시키면서 최대 주주랑 상의 한 번 안 했다. 아, 네. 이런 게 좀 최대 주주로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는 경영 참여를 선언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는데 또 여기에는 NC소프트가 너네가 먼저 경영 참여하려고 목요일 날 얘기했고 네. 우리가 그 다음에 인사 발표했다. 그리고 애초에 정기 인사였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모습도 좀 삐걱삐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NC소프트의 주가 아주 길게 뭐 한 1년치를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NC소프트에 대해서 경영 참여를 넥슨 쪽에서 결정하게 됐던 계기 중에 하나가 또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는 측면이지 맞죠.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최대 주주로서 이렇게 주가 하락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NC소프트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NC소프트는 예전에 뭐 23만 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지만 뭐 12만 원대까지 거의 절반 가량 하락하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자, 이런 모습을 그냥 최대 주주 입장에서 보고만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좀 진짜 힘을 좀 써보겠다. 그리고 회사를 한번 살려보겠다. 이런 의지는 아닐까요? 넥슨이 이제 지분을 작년에 매입한 시점이 거의 저점이었어요. 네. 그때가 저점보다 지금 비교하면 40% 정도 주가가 올랐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횡보 자체가 주가를 올리는 데는 굉장히 영향을 줬고요. 네. 사실 최대 주주로서 주가가 오른 것도 아니고 배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업에서 시너지가 나는 것도 아니니까 네. 얻은 게 없다. 그러니 경영 참여를 할 만하다는 게 명분인데 주가가 오르게 되면 이런 갈등의 원인이 사라지게 되죠. 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김정주 회장하고 김태희 대표가 악수하면서 이제 사이좋게 지내겠습니다라고 사태가 마무리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런데 넥슨 입장에서 딱 이해해보면 이런 행보가 이해가 딱 되는 게요. 넥슨이 주가는 지금 이익을 원래 처음에 투자할 때 25만 원이었어요. 네. 반토막 났던 상황에서 가만히 있게 되면 넥슨 재팬이 샀는데 네. 일본 상장사거든요. 네. 그럼 넥슨 재팬 주주 입장에서는 너 저거 왜 투자했어? 네. 모바일 회사 잘 나가는 회사도 많은데 왜 하필 저런 데 투자했어라고 배임 혐의를 걸 수 있는 상황이 네. 되니까 무슨 일이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넥슨은 지금 손해보고 있지 않아요. 이익이에요. 아, 그래요? 엔화 관점을 봐야 되는데 넥슨 재팬이 엔화를 가지고 환전을 해서 투자를 했잖아요. 네. 그때보다 엔화 가치가 급락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주가는 지금 약간 낮은 상태지만 실제로 엔화 기준으로 보면 1,000억 원대 이상 평가 이익을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상장돼 있는 넥슨 재팬이 그 주주들이 너네 뭐 하냐라는 압박을 좀 면피하기 위해서라도 네. 무슨 액션을 취해야 되고 그리고 엑스소프트의 주가를 올리기 위한 이런 행보들이 이런 것과 좀 맞물려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행보가 아니냐는 이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이 이해 당사자들이 묶여 있다 보니까 저희가 쉽사리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이 넥슨과 NC소프트의 행보는 저희가 차후에도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규찬 기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